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팔공 경영학 문제풀이 과정의 조여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설계, 생산 운영 관리의 설계 파트와 관리 파트가 있는데 설계 파트의 출제 예상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자, 한번 볼게요. 1번, 501번. 생산 및 서비스 설비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를 물었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볼게요. 1번. 다품종 소량 생산을 위해 설비나 작업장들이 L자, S자, U자 형태를 갖는 제품별 배치를 채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아하, 여기 틀렸네요. 다품종 소량 생산이에요. 그렇죠? 다품종 소량 생산은 우리가 공정별 배치, 그 다음에 제품별 배치 뭐였습니까? 이건 바로 공정별 배치죠. 그래서 설비도 법령 설비를 쓰죠. 공정별 배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품별 배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쵸? 틀린 거니까 정답 1번 간단하네요. 다 나머지도 봅시다. 2번 공정별 배치는 법령기계 사용. 오케이, 법령기계 사용 맞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숙련자를 많이 씁니다. 비숙련자보다는. 법령기계 사용이 가능하여 제품별 배치에 비해 기계 설비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적죠. 여기는 중복으로 기계를 사야 된다면 여기는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맞죠? 자, 3번. 공정별 배치는 제품별 배치에 비해 자재와 가공품들의 이동이 복잡하고 생산 계획과 통제가 복잡하다. 그렇죠. 왜 그러냐?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거기에 맞는 공정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지만 제품별 배치는 그냥 딱 하나만 투입해서 그냥 버튼만 누르면 이거 순서대로 딱 가니까 사실 이동이 굉장히 간단하죠. 자, 4번의 고정형 배치는 제품의 부피가 크거나 무게가 무거워서 이동이 어려운 경우. 제가 그래서 빌딩이라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 마지막 5번의 그룹 테크놀로지가 GT라고 그러죠. GT 생산 방식. GT 생산 방식. 그룹 테크놀로지 배치, GT 생산 방식은 유사한 특성 및 생산 흐름을 갖는 부품들을 몇 개 부품군, 그렇죠. 그룹으로 나누어서 그거에 필요한 설비들을 그쪽에만 모아놓고 하는 거죠. 이 GT 방식은 다품종 소량 생산과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에 약간 그 장점들만 합쳐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한번 나오면 함께 하도록 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502번. 다음의 상황과 공정 설계에 관련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거 물었습니다. 그렇죠? 1번 시장이 불안정하고 고객의 수요가 자주 바뀌는 경우에는 연속 생산 공정보다 단속 생산 공정이 유리하다. 그렇죠? 시장이 불안정하고 고객 수요가 자주 바뀌는 경우에는 이런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의 단속 생산 공정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때그때 맞추어서. 2번 회사의 보유 자본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연속 생산 공정은 왜? 초기에 굉장히 많은 시설 설치비가 돈이 들어가고 또 제품마다 중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기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처음에 초기에 투자 비용이 큽니다. 근데 그럴 바에는 법령 기계를 쓰는 단속 생산이 훨씬 더 적합할 수 있겠죠. 맞네요. 3번 미숙련 노동자들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연속 생산 공정보다 단속 생산 공정이 적합하다. 반대죠, 반대. 단속 생산 공정은 숙련 노동자고 연속 생산 공정은 그래도 비교적 미숙련 노동자들을 사용할 수 있죠. 정답 3번 틀렸네요. 자, 4번 기술의 변화가 빠를수록 초기 투자 비용이 크지 않은 단속 생산 공정이 연속 생산보다 비교적 적합하다. 그렇죠? 5번 원자재의 충분한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도 그렇죠. 단속 생산이 아무래도 중복 투자가 안 되니까 훨씬 낫겠죠. 정답은 3번 됐습니까? 자, 503번 생산 공정 및 설비 배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자 틀린 거를 물었습니다. 볼게요. 1번 주문 생산 공정에서는 납기 관리에 비해 수요 예측이 더 중요한 반면 계획 생산 공정에서는 수요 예측에 비해 납기 관리가 더 중요하다. 바로 틀린 거 몇 번? 1번이네요. 자, 봐요. 주문 생산은 수요 예측이 크게 필요 없어요. 왜? 주문이 들어오면 그 즉시 수요가 예측이 된 거잖아요. 수요가 이제 측정이 된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만, 예를 들어서 10개가 필요하다. 그럼 그때 10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문 생산은 이건 뭡니까? 이 주문이 들어왔을 때 최대한 그 주문을 납기일에 잘 맞춰주는 게 중요한 거지 수요 예측은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계획 생산이라는 건 미리 제품을 만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재고로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예측을 자칫 잘못하면 재고가 넘쳐나서 그게 뭡니까? 손실로 올 수도 있고요. 반면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우리가 너무 적게 생산을 했을 때는 실제로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 생산의 경우에는 수요 예측이 훨씬 중요한 거죠.
1번이 완전히 틀렸네. 그렇죠? 자, 그 다음 나머지 한번 볼게요. 직렬로 연결된 두 개의 공정 사이에 버퍼를 두는 것은, 그렇죠. 이게 두 개의 공정 사이에 버퍼, 말 그대로 버퍼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 버퍼를 두는 것은 작업 장애 혹은 작업 공전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죠. 어느 정도 막 약간의 포즈를 두는 거니까. 3번 라인 공정은 단속 공정에 비해 효율성이 비교적 높은 장점이 있으나 유연성이 비교적 낮다라는 단점이 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제품별 라인 공정이 단속 공정은 공정별로 유치된 이것보다는 훨씬 효율성이 높긴 해요. 하지만 어떤 상황이 변했을 때 무조건 이거는 딱 요 순서대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되니까 아무래도 유연성이 좀 떨어지죠. 자, 4번 제품별 배치를 이용하는 경우는 공정별 배치를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노동 및 설비 이용률이 비교적 높다. 오케이, 그렇죠. 계속 돌아가죠. 5번 그룹 테크놀로지, 아까 앞쪽에서 했네. GT라고 했죠. 그룹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는 경우 다양한 제품을 소규모 로트, 그렇죠. 그룹으로 생산하는 기업도 제품별 배치의 경제적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왜요? GT 방식은 다품종 소량 생산과 소품종 대량 생산의 장점을 모아놓은 생산 방식. 오케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503번. 자, 504번 한번 봅시다. 504번. 다음 보기의 관계가 적합하지 않게 나열된 것은 자, 틀린 거 물었습니다. 자, 고객화를 추구하며 소량의 제품 생산,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 맞죠? 그런 경우에는 공정 중심. 오케이, 맞네요. 그렇죠? 두 번째, 균일한 제품, 즉 제품이 표준화된 거죠. 그러면 제품 수명 주기상 오케이, 제품이 좀 균질하게 나오려면 어느 정도 그래도 성숙기쯤 돼야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게? 균질한 제품이 나오려면 뭡니까? 그렇죠. 제품 중심의 라인 생산 방식을 써야겠죠. 3번에 저가격, 원가를 낮추겠다. 이런 저가격은요, 대량의 표준 생산, 맞네요. 그렇죠?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공정 중심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제품 중심이 해야겠죠. 틀린 거는 3번. 4번. 짧은 납기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대량의 표준 생산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제품 중심 맞고요. 수량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요거는 왜 그래요? 제품의 수명주기 초기상. 그렇죠. 도입기 때 어떻게 될지 몰라요. 혁신층만 이걸 수용을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뭐 갑자기 터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는 뭡니까? 오케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공정 중심으로 가는 게 맞겠죠. 좀 유연성은 확실히 공정 중심의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가 좀 더 맞으니까. 그렇죠? 정답은 3번. 좋아요. 자, 505번 한번 봅시다. 505번. 제품과 그 제조 공정의 특성을 연결한 것 중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휘발유는 뭡니까? 그렇죠. 끓는 점을 통해서 계속 끓이면 이 과정이 이렇게 끓어가면서 그때그때 끓는 점에 따라서 제품들이 이렇게 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연속 공정이죠. 연속 흐름. 맞죠? 소형 승용차는 뭡니까? 조립 라인. 오케이. 그 다음에 전통 공예 가구는 뭡니까? 장인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말 그대로 개별 작업. 그 다음에 특수 중장비. 이건 다중 흐름 라인을 쓰는 게 아니라요. 특수 중장비는 어떻게 하냐면 모듈별로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그때 이거랑 합쳐서 하나 만들고 이거랑 합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정리하면요. 묶음 생산 공정이라고 적겠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제과점의 여러 가지 빵과 생과자, 이거는 배치 프로세스를 쓴다. 오케이, 됐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506번. 자, FMS가 뭡니까? 여러분 봅시다. FMS는 유연 생산 방식을 말하고요. GT는 아까 말했던 그룹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MP는 모듈식 생산, CIM은 컴퓨터 통합 생산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이거 전부 다 뭐냐면요.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바로 다품종 소량 생산과 소품종 대량 생산의 장점만을 모아놓은 것들이에요. 그럼 쉽게 말하면 다품종 대량 생산 체제가 가능한 일종의 새로운 생산 방식 기법들을 말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라 그랬어요. 한번 해볼게요. 1번. FMS 유연 생산 방식이란 동일 생산 라인에서 용이한 공정 변화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가동 생산 시스템이다. 오케이, 당연하죠. 2번 GT란 그렇죠. 유사한 공정들을 모아서 그 안에서 생산을 해서 모듈식으로 서로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합치는 거죠. GT란 유사한 공각물들을 한데 모아서 그룹으로 나누어 그룹별로 그렇죠. 그룹별로 적절한 이게
여러분 적절한 그룹별로 적절한 공각기계와 공구를 이용하여 가공함으로써 설계 합리화와 생산 주기의 단축, 그 다음에 학습 효과 향상 등을 실현시키려는 방법이다. 그렇죠. 아까 GT, 아까 그룹 테크놀로지가 이거였죠. 그룹별로 모아놓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다품종 대량 생산 체제가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자, 모듈 생산이란, 여러분 모듈 생산의 대표적인 방식이 뭐냐면 이 자동차예요. 자동차 어떻게 하냐면요.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예요. 근데 이걸 좀 다품종으로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모듈 생산인데 어떻게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엔진 종류를 두 가지로 만들어요. 두 가지. 그 다음에 휠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한 세 가지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자동차 색상을 대한 걸 뭐 한 예를 들어서 한 5가지 만든다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뭡니까? 모듈별로 이 엔진 모듈에는 2개, 그 다음에 휠에 3개,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외장 색상에 5가지. 이렇게 하면 여기에 2개, 여기에 3개, 여기에 5개니까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나옵니까? 60가지의 이만큼의 그래도 좀 다변화된 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모듈 생산 방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MP, 모듈 생산 방식은 다양한 제품에 제공할 수 있는 호환 가능한 부품, 그렇죠? 이런 거. 그러니까 모든 차이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엔진과 그 다음에 뭐요? 그래서 휠, 그 다음에 이 도색은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이걸 모듈별로 호환 가능한 부품을 만들어 조립품의 다양화를 경제적으로 도모하려는 생산 방식.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이 기본적으로 자동차 생산은 대량 생산은 가능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다품종도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자, 컴퓨터 통합 생산 방식 CIM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거는 자동화된 시스템과 그다음에 자동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공정 생산 방식은 그 다품종 소량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단속 공정이잖아. 그 앞에 뭔가 있으면 서야 되잖아. 근데 그 딜레이 되는 부분을 컴퓨터가 계산을 해서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빨리빨리 생산이 되면서 생산량이 늘어나겠죠. 그거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CIM이란 제품 설계로부터 생산 및 자재 취급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요소가 컴퓨터에 의해서 통합된 생산 방식을 하면서 다품종 대량 생산이 가능한 거죠. 5번에 MP, 아까 위에 했는 거네요. 모듈 생산 방식을 통해서 제품의 다양화는 이룰 수 있지만 대량 생산의 장점은 실현 불가능하다. 틀렸죠? 이게 뭡니까? 다품종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였죠. 정답 몇 번? 5번. 오케이. 요거 하나 기억하면 좋겠네요. 요 4가지 방법은 모두 다 소품종 대량 생산과 다품종 소량 생산의 장점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거다. 오케이. 510번, 범위의 경제에 가장 적합한 생산 방식은 여러분 범위의 경제라는 건 뭐냐면 한 회사가 2종류 이상의 제품을 한꺼번에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제품이 비슷한 형태인 경우에 이 하나의 기계를 가지고 여러 개를 동시에 쓸 수 있으면서 비용을 낮추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미국의 볼펜 회사 중에 이 회사 알죠? 이게 아마 빅 이렇게 쓰나? G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맞죠? 여러분 빅 볼펜 알죠? 빅 볼펜. 그 회사가 여러분 볼펜 회사로 되게 유명하죠. 근데 이 회사는요. 볼펜뿐만 아니라 뭐도 만드냐면요. 이 회사가 여러분 가장 유명한 볼펜 만드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가 뭐도 만드냐면 담배 피울 때 쓰는 라이터 이것도 써요. 이것도 만들어요. 언뜻 봤을 때 이 2개가 상당히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 2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볼펜도 껍데기가 뭡니까? 플라스틱이죠. 라이터도 껍데기가 뭐예요? 플라스틱이에요. 쉽게 말해서 빅이라는 회사에 플라스틱을 성형하는 그 기계가 하나만 가지고 있으며 이 2개를 2종류의 제품을 동시에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범위의 경제예요. 이게 가능한 대표적인 생산 방식이 유연 생산 방식입니다. 그래서 4번이 된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됐고요. 507번까지 508번 한번 봅시다. 508번. 자, 다음은 유연 생산 시스템 FMS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틀린 거 물었습니다. 보겠습니다. 1번,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시간과 인력을 절감하고 다양한 제품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어 생산성이 증대된다. 다품종 대량 생산 체제가 가능한 거 맞네요. 2번, 유연성과 생산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초기 투자비가 초기 투자비가 절대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유연성과 생산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긴 합니다만 쉽게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사실 지금 조그마한 물건밖에 생산을 못하는 회사는 사실 FMS가 좋은 걸 알지만 도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답은 2번. 3번, 각 생산 장비를 컴퓨터 제어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각종 장비의 가동률을 높일 수 있다. 그렇죠. 얼마든지 CIM도 FMS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4번,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생산 공정을 변경할 경우 생산 설비를 교체할 부분이 적고 그래서 그러니까 유연한 거죠. 설비 변경을 위한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 초기에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아주 좋은 점이 많아요. 5번에 야간이나 휴일에도 최소의 인원으로 전체 공정을 가동할 수 있죠. 왜냐? 컴퓨터가 주된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도 좋은 말이 되겠네요. 정답 몇 번? 2번이 틀렸네요. 자, 509번 라인 밸런싱. 자, 여러분 라인 밸런싱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 생산 공정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한쪽에서는 너무 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서는 너무 천천히 넘어가면 이쪽에 뭐가 됩니까? 막 이렇게 그 다음 재고물이 막 쌓일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쌓이면 이게 한쪽에 과부하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생산이 균질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라인을 밸런스하게 맞춰주는 걸 라인 밸런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됐습니까? 자, 그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함께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여기는 몇 가지 공식을 알아야 돼서 이 문제를 통해서 같이 공식도 한번 정리하도록 하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다음 라인 밸런싱에 관한 설명 좀 바르지 못한 거를 물었습니다. 1번, 과업이랑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작업의 기본 단위를 과업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과업의 오케이, 정의. 두 번째, 주기 시간이 30초이면 주기 시간이 30초라는 건 쉽게 말해서 처음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 공정 기간을 주기라고 하는 건데 그게 30초래요. 그럼 8시간 작업하면 960개 제품이 나온다? 맞는 제 봅시다. 8시간인데 분으로 바꾸면 60 곱하고요. 초로 바꾸려면 60 곱해줘야 되죠. 근데 하나의 제품이 생산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주기 시간이 얼마래요? 30초래요. 요거 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럼 요거 나누면 요거 2가 되고요. 8, 2, 16. 16 곱하기 60 하면 얼마가 돼요? 16 곱하기 960개가 나와요. 그렇죠? 맞네. 맞네. 자, 그 다음 3번. 과업이 4개이고 총 과업 시간이 60초이면 주기 시간이 30초일 경우 효율성이 70%다. 자, 이거는 공식을 하나 알아야 됩니다. 자, 효율성 구하는 거. 라인 밸런싱에서 효율성 구하는 거. 공식 하나 외웁시다. 이걸 알아야 풀 수 있죠. 아는 친구들은 뭐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라인 밸런싱의 효율성은 어떻게 하냐면요. 우선 분자의 총 과업 시간이 나옵니다. 분자의 총 과업 시간이 나오고요. 그 다음 분모의 실제 작업장의 수, 실제 작업장의 과업수, 이거 실제 작업장의 과업수 곱하기 그 다음에 주기 시간을 하면 돼요. 자, 이 공식을 아느냐를 묻는 문제라서 사실 이것만 알면 쉽긴 하죠. 자, 한번 봅시다. 과업이 총 4개래요. 아, 실제 작업장의 과업의 수가 총 4개. 그렇죠? 그 다음에 총 과업 시간이 얼마래요? 60초래요. 아, 그럼 여기가 60초. 그렇죠? 그 다음에 주기 시간이 얼마래요? 30초. 그럼 이거네요. 그렇죠? 한번 해봅시다. 4 곱하기 30분의 그 다음에 60이네요. 4 곱하기 30 하면 얼마예요? 120이죠. 120분의 60 하면 얼마예요? 나누면 2분의 1. 몇 퍼센트입니까? 50%. 틀렸네요.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네요. 4번 라인 밸런싱은 소품종 대량 생산 시스템에서 중요하다. 그렇죠? 주로 자동차 같은데. 5번 주기 시간이란 1년에 작업장을 통과하는 일정한 시간 간격을 말한다. 그렇죠? 처음 시작해서 곧 끝날 때까지 그 1년의 전체 과정.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푸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 공식 정도를 하나를 정리해 두면 좋겠습니다. 알고 있는 친구들은 뭐 쉽게 풀었을 것 같고요. 아닌 친구들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509번까지 풀었고요. 그 다음 510번 한번 들어가 보죠. 재고 품목을 가치나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차별화하여 관리하는 ABC 재고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ABC 재고 관리법 뭡니까? 이건 말 그대로 품목이 3개 이상인 경우에 그 재고를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재고의 가치별로 재고를 관리하는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신경 쓰는 정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게 뭡니까? A제곱. 그 다음 뭐예요? B제곱. 그 다음 C제고가 되죠. 그래서 A제고가 가장 가치가 높다 보니까 A제고는 주로 CEO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가 많고요. B제고는 이제 그 다음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팀장급에서 많이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 C제고는 이제 가장 가치가 낮은 거다 보니까 뭐 이런 거는 대표적으로 뭐 사원들이 그냥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에 핸드폰을 만든다. 그러면 A재고에 해당되는 것들이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나 혹은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보다 이제 조금 이제 중요도가 떨어지는 재고는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배터리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것보다 이제 더 이제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게 뭡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나사 같은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재고들은 한꺼번에 많이 사요. 한꺼번에 왜? 재고를 관리를 그렇게 엄격하게 안 해도 되니까 한꺼번에 많이 사서 쟁여놨다가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거고요. 이런 거는 워낙 관리가 엄격하다 보니까 많이 사지 않고 필요할 때 그때그때 삽니다. 그래서 주문할 때 소량 주문하고 주문도 자주 해요. 대신에 여기는 주문할 때 많이 하고 되게 천천히 합니다. 천천히. 그거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옳은 거 찾아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한번 해봅시다. 1번 A등급은 재고 가치가 낮은 품목이 아니라 제일 높은 거죠. 틀렸네요. 2번 A등급 품목은 로트 크기를 크게 유지. 로트 크기란 게 뭡니까? 그 재고할 때 그 재고 그 크기. 로트 크기를 제가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작게 유지한다 그랬죠. 틀렸네요. 3번 C등급 품목은 재고 유지비가 가장 낮죠. 4번 ABC 등급 분석을 위해 롱테일 법칙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ABC 재고관리법에서는 뭐 씁니까? 파레토 법칙이라는 걸 쓰죠. 다 틀렸네. 그렇죠? 5번 가격, 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오케이 등급을 구분한다. 가치를 기준으로. 정답 몇 번? 5번. 됐죠? 자, 511번. 자, 보겠습니다. 511번과 512번은 그냥 일종의 그냥 개념 문제라서 여러분 그냥 가볍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건 사실 그냥 개념 알고 있냐 모르냐 묻는 문제라서 제가 그래서 혹시 몰라서 밑에 오답 노트에 자세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그냥 개념 정도 아는 정도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한번 해봅시다. 제품 설계 방법 중 하나로서 추상적인 고객의 욕구, 필요성, 기호 등을 설계, 생산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 명세서로 바꿔주는 거. 이게 뭡니까? 품질 기능 전개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고객이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쓸 때 요거 조금 더 길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좀 더 기회되기 편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설명하면 그 기술 부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걸 어떻게 기술 용어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바꾸는데 품질 기능 전개라는 것을 보통 활용을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512번 한번 보죠. 그 밑에 나머지들은 어차피 제가 밑에 잘 적어놨으니까 그걸로 대체할게요. 512번 서비스 단계별 고객의 행동, 종업원의 행동, 종업원의 지원 프로세스를 가시선 기준으로 나누어서 제시하는 플로우 차트가 뭡니까? 서비스 청사진, 서비스 블루프린트죠. 나머지 역시나 별로 크게 중요치는 않아서 여러분들 밑에 있는 내용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런 개념은 넘어갈게요, 그냥. 자, 51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513번. 자, 다음에 공장 입지 분석 방법 중 질적 분석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데요. 자, 한번 정리 좀 합시다. 자, 여러분 공장 입지를 분석하는 방법은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질적 분석 방법과 그 다음에 양적 분석 방법이 있어요. 하나 그냥 뭐 이렇게 정리해서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우선 질적 공장 입지 분석 방법에는 뭐가 있냐면요. 일단 단순 서열법, 그 다음에 점수법이 있어요. 그 다음 양적 공장 입지 분석 방법에는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 총 비용 분석법, 총 비용 비교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요. 입지 분기 입지 분기점 분석법,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수송법 맞죠? 오케이, 수송법. 이렇게 돼요. 그럼 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있는 것들 가지고 정리를 좀 한번 해보면 지금 그쵸? 질적 뭐죠? 질적 분석 방법 요거죠. 단순 서열법이랑 전수법 그쵸? 그러면 지금 보면 일단 단순 서열법 그쵸? 단순 서열법이랑 그 다음에 점수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쵸? 자, 여러분 그 정답이 몇 번이냐면요. 자, 봅시다. 요게 지금 1번의 요인평정법 요거랑요. 점수법 요 두 개가 사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여기 점수법에 그렇죠. 질적법이니까. 요게 뭐냐? 요인평정법이에요.
그래서 점수법을 다른 말로 요인평정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요인평정법이라고 하냐면요. 여러 가지 입지 요인들을 파악해서 요인별로 가중치를 둬서 거기에서 점수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요인평정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는 1번과 5번을 답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이라서요. 그렇죠? 요렇게 좀 정리합시다. 됐습니다. 요렇게 정리를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선 513번까지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513번까지 일단 좀 마무리를 하고 이번 시간은 그러면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관리 파트 함께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